구회에서는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살인 사건이 중심 이야기가 된다. 이 회차는 여러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과 사건이 얽히며 긴박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이야기는 거제도의 한 문어집에서 시작된다. 문어 수조 속에서 문어의 움직임이 클로즈업되며 새 친구인 현경, 진주, 부자가 로또 번호를 받아 적고 있다. 그들은 문어 보살의 능력을 믿고 당첨되면 무조건 3등 분하겠다고 설레어한다. 하지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홀로 술을 마시며 아들과 통화하는 임채무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는 슬픔이 묻어나고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 하지만 임채무는 돈 앞에서 친구고 나발이고 있을 것 같아 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 대사는 사건의 복선으로 작용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음을 알게 된 후 문어집 사장인 현경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멀지 않은 장소에서 진주도 시신으로 발견되며 친구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자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다. 경찰은 로또 당첨금이 살해 동기일 것이라 추측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로또 용지가 사라지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송옥숙은 임채무를 걱정하며 그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다. 아들 내외의 변한 태도를 보고 괘씸함을 느낀 송옥숙은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며 이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임채무는 자신의 주머니에 로또 용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며칠 전 바람에 날아온 용지를 기억해낸다. 아들 내외가 로또 당첨금에 따라 변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만다. 하지만 임채무는 그 용지를 들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이순재는 친구인 임채무를 도와주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소피와 함께 사망한 진주의 반려견 복실을 찾아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한다. 복실의 몸에 부착된 팩캠과 메모리 카드가 사건의 단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애타게 찾던 메모리 카드를 복실의 대변 속에서 발견하는 장면은 유머를 자아낸다. 메모리 카드 속의 영상에는 진주가 로또 용지를 빼돌리려다 현경에게 들켜서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진주는 당황한 나머지 냉동 문어로 그녀를 공격했고 이후 도망치던 중 계단에서 실족사하게 된다. 이때 바람에 날아간 로또 용지가 임채무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임채무의 로또 당첨이 해프닝으로 끝난 후 아들 내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실망한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보낸 임채무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아들과의 관계가 써먹해질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아들은 임채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가족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개소리는 서늘한 미스터리 속에서 따뜻한 인간관계와 유머를 잘 조화시켜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임채무와 아들 간의 갈등과 화해가 중심 이야기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제공한다.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순재의 활약이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10회에서는 김세경과 홍은아의 대화가 중심 이야기를 이룬다. 이 회차는 두 여성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사건들이 긴장감을 더하며 흥미로운 전개를 선보인다. 이야기는 바닷가에서 시작된다. 김세경과 홍은아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기동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 홍은아는 김세경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김세경 씨를 결혼식 날 버리고 간 거냐 라며 격분한다. 그녀는 그 놈 어떻게 생겼냐? 사진 있냐? 고 묻자 김세경은 당황하며 대답한다. 홍은아는 김세경에게 혹시 아직 그놈에게 미련이 있냐고 질문하고 김세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렇네라고 응답한다. 이때 홍은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그 새끼를 쌍놈이라고 해야지 쌍님이라 하냐 고 외치고 그놈이 내게 걸렸다면 허리를 반으로 접어서 상아를 분리해버리겠다 고 섬뜩하게 말한다. 김세경은 그런 홍은아의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린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진다. 홍은아는 당분간 여기 머물 거면 내 딸
홍초원과 서핑을 하자고 제안하고 김세경은 제일 센 걸로 눈꼬리를 쫙 올려드리겠다고 농담을 던진다. 이기동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김세경과 홍은아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건 내 계획에 없는 건데라고 중얼거린다. 한편 김용건은 길에서 푸드트럭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린다고 요청한다. 주인은 김용건을 알아보고 그들은 오랜만에 재회에 반가움을 느낀다. 김용건은 이거 얼마만이냐고 묻고 주인은 한 20년 됐는데 너도 많이 늙었다라며 농담을 한다. 김용건은 재수 없는 소리는 여전하네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주인은 김용건에게 출출하지 않냐, 커피와 함께 공짜로 핫도그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며 핫도그를 조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핫도그에는 와사비가 가득 들어가 있었고 김용건은 한 입 먹고 매운맛에 깜짝 놀라게 된다. 주인은 물을 주며 소금을 많이 넣어줬다고 하며 김용건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인은 사실 임채무의 형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이순재, 예수정, 송옥숙, 김용건과 함께 있던 임채무는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온 적이 있다며 흥분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순재는 이런 자리에서 뻥치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임채무는 진짜라고 주장한다. 임채무는 돌아가신 형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형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슬퍼한다. 그때 사망한 줄 알았던 형이 갑자기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한다. 임채무는 형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 경악하고 김용건 역시 충격에 빠진다. 임채무는 놀라서 기절해버리고 형은 너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외치며 사건의 긴장감을 높인다. 이렇듯 10회에서는 김세경과 홍은아의 대화에서 시작해 김용건과 임채무의 재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얽히며 긴장감과 유머를 동시에 제공한다. 드라마는 캐릭터들 간의 관계와 갈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